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서울연구원의 걷는 도시 서울 정책 효과와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차로를 축소하거나 보도를 확장하고 보행시설을 정비하는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면 거리 유동인구와 상점 등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한양대 주변은 일대 상점 등의 매출액이 1년 만에 33.3%가 늘었답니다. 생활권인 도봉구 도봉로길도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모차 등도 편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유동인구가 35.6%가 늘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 위주의 도로 정책이 지역 경기도 살리고 주민이 걷게 해 건강도 지키고 미세먼지도 줄입니다. 칸트는 인간은 자기 편리를 위해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 기계에 의해 불임을 당하는 노예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도로를 자동차 대신 인간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가장 커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지역 대학입니다. 자칫 정원도 채우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해외 취업과 직업 수요 변화에 맞춘 학과 개편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오피스텔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수익률은 4.42%로 전국 9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8.01%의 수익률을 보였고 대전이 7.0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 지역 휘발유 값은 올해 1월 첫째 주 기준으로 리터당 1,562.8원으로 8주간 32.4원이 올랐습니다. 경유도 1,394.3원으로 7주간 18.7원 올랐습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 지역 생산 유통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 결과 위반 항목 12건을 적발했습니다. 대장균수 초과 부적합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잔류물질 위반 4건, 한우 둔갑 판매 1건 등입니다. 기업 구단으로 전환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창단식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새 사령탑을 맡은 황선홍 감독은 축구특별시 대전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급식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여 굿들의 알밤을 급식품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어제 아침 대전시 가수원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집안에 있던 69살 이모 씨가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폭발로 생긴 담벼락 파편 등에 맞아 인근 주민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대전 집값을 보면 연간 8%가 넘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광풍으로까지 불렸는데 그런데 올해도 이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대전 둔산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거래액이 17억 원에 달했는데요. 1년 만에 무려 70%나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매매가 상승률은 8.07%로 2017년과 2018년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았는데요. 이 같은 대전의 아파트값 상승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 부동산 규제를 연달아 피하며 시장의 우려가 해소된 데다 이 탐방동과 용문동 재개발 사업 등의 분양이 잇따라 부동산 매수 심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과열된 대전 부동산 시장에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올해 정부 부동산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정부가 올해 더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면서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안 신도시 분양 이후 가장 많은 2만 2천 가구가 올해 공급돼 공급 부족 우려도 일부 해소될 전망인데요. 이 3중 규제 속에서도 최근 매매가 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세종은 올해 분양과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량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가 바뀌면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의 대상이죠. 다음 소식 알아보죠. 부구청장 임명을 놓고 대전시와 힘겨루기를 벌였던 중구가 결국 자체 국장을 승진 발령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용갑 중구청장이 결국 부구청장 자리에 구청 4급 국장을 자체 승진시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시 전입시험 대상자 추천 공문을 중구만 제외해서 사실상 인사교류 중단에 나서는 등 맞불을 놨는데요. 지난 2014년 12월 당시 시장과 5개 구청장이 모여 체결한 시구 인사교류 협약을 중구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깼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행사해온 관행이 깨진 건데 인사교류가 중단되면서 공무원 노조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요. 네, 공무원 노조 역시 인사교류 중단 피해는 전입을 준비하는 하위 공무원들이라며 오는 23일까지 중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장은 이번 임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청장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올바른 자치분권을 위한 길이라는 입장인데요. 잘못된 관행은 법에 맞게끔 고쳐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서울, 강원, 광주, 부산도 자체 임명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당장 6개월 뒤 대덕구와 동구가 부구청장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중구의 이번 결정이 다른 자치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 이 문제로 공무원 사회가 좀 시끄럽겠군요. 기업 구단으로 전환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창단식을 하고 새 출발을 선언했죠. 네,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하면서 기업 구단으로 거듭난 대전 하나시티즌이 그제 창단식을 열고 새 명칭과 엠블럼을 공개했는데요. 축구특별시 대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팀명은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엠블럼도 금동대학로를 상징하는 봉황과 대전의 밭전자를 조합해 지역 구단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2005년 전남에서 감독과 코치로 한솥밥을 먹었던 허정무, 황선홍 콤비는 이번에는 재단 이사장과 감독으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초대 사령탑을 맡은 황선홍 감독은 최대한 빨리 K리그 1부로 승격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까지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새 출발에 걸맞게 팀 전력도 알차게 보강을 했다면서요. 네, 포항 출신 외국인 선수 코너 체프만을 비롯해서 수비와 미드필더, 공격 등 전 포지션에 걸쳐 선수 9명을 새롭게 영입하며 팀 전력도 보강했습니다. 네. 특히 대전 하나시티즌의 첫 외국인 선수인 체프만은 중앙 수비수, 왼쪽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인데요. 호주 A리그 뉴캐슬 제츠와 멜버른 시티에서 활약했고 2017년 인천을 통해 K리그 무대에 입성해 2018년에는 포항에서 활약한 검증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력 보강과 창단식을 마친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달 중순 스페인 전지훈련을 떠나는 등 새로운 도약을 향한 담금질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전지훈련도 축구 강국으로 떠나는군요. 네. 예, 올 시즌에 뭔가 보여주길 바랍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기대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공주시와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언제든지 민원을 내거나 시정에 대한 문의를 1대1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과 밀접한 시정 정보와 문화 행사 정보를 받고 재난 안전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5월 19일 발명의 날에 포상할 발명 유공자와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접수합니다. 대상은 발명가, 발명 유공자, 발명 장려 유공자, 발명 지도 유공자며 개인이나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등급 훈장인 금탑 산업훈장을 포함해 훈포장과 표창장 등을 줍니다.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지만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충청남도는 자살률이 높거나 전년 대비 증가한 11개 시군의 대교나 해안가, 공원 등 한 곳씩을 선정해 벽면이나 바닥에 홍보 문구와 이미지가 보이도록 발광 다이오드 조명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 오전까지 30에서 8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3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5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그동안 해수 유통이 차단돼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했던 서산 분화무에 추진 중인 역간척 사업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충남연구원은 분화무 수질 개선과 해수 순환 및 환경관리 체계 구축, 생태 복원 및 건강성 회복, 생태 관광 및 공간 이용 활성화 등을 분화무 역간척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분화무 역간척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충청남도 심준형 해양정책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심준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충남도청 해양정책과장 심준영입니다. 네, 이번에 아주 큰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네, 저희 그 도정 정책에 관심 가져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방석준 앵커님과 시청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충남형 해양 신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게 이제 분화무 역간척인데 네네. 이에 대한 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왔죠. 먼저 이 예. 분화무 역간척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분화무 역간척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요. 네. 과거에 이제 간척을 위해서 막았던 방조제들이 있습니다. 그 네. 방조제들의 일부를 좀 허물어 가지고 바닷물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네. 이제 해수가 유통, 즉 바닷물이 좀 들고 나오면서 자연 정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 이제 자연 정화 능력을 통해 가지고 수질 개선도 되고 또 육지의 다양한 영양분들이 바다에 공급되면은 그거로 인해서 이제 어획량도 증가되고 지역 소득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생물들이 가장 잘 서식하는 곳 중에 하나가 갯벌인데 갯벌이 네. 다시 살아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생태 레저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방조제로 네. 막았던 해안과 갯벌을 이제 네네. 다시 터서 재자연화하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사실 쌀을 생산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국가 과제였습니다. 한 평의 그래서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는 하천이나 바다를 다 메꿔가지고 간척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간척 사업을 했던 곳만 다 합쳐도 서울 면적이 2배가 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많이 그 신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우리 쌀이 많이 남으면서 농경지 확보가 과거만큼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과거에 막았던 이제 간척 그런 그 땅들을 그 천연 자연을 오히려 후손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원해서 물려줄 것인가 또 그런 갯벌을 이용해 가지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시점이 지금 우리나라가 좀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좀 시대 변화 속에서 충남이 지자체 최초로 이런 간척지를 다시 자연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제 분화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죠. 네네. 그동안에 이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 유통이 차단이 되면서 또 이 담수호 수질이 6등급으로 악화돼 농업용수로도 사실 활용하는 것이 부적합했는데 네. 수질 악화도 수질 악화지만 또 악취 피해까지 있었어요. 네.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화무는 82년도에 이제 바닷물 차단해서 막았는데요. 네. 그로부터 지금 37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쭉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2017년도부터 급격하게 이제 분화무 수질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6등급 사실 6등급을 훨씬 상회를 했습니다. 예. 6등급 훨씬 상회해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이 오염된 상태고 당연히 물이 오염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악취들이 이제 인근의 농경지나 또는 어업인 또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좀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게 그동안 그 쌓여있던 바닥에 있는 퇴적물들입니다. 네.
그 퇴적물들이 이제 물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점차 그런 게 퇴적물들이 쌓여갔던 건데, 다만 그 퇴적물들이 그 분화구 주변에 있는 농경지나 또는 일부 뭐 공장 등에서 나오는 중금속 이런 걸로 오염된 건 아닌 거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쌓이다 보니 하천에서 내려오는 영양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나가지 못하고 고여서 이제 썩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분화모의 그 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 인근에 이제 농경지에 사실 물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지금 이 물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오염 피해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분화모이는 물들이 약간의 염분, 그러니까 소금기가 좀 있습니다. 소금기가 그렇겠죠. 있으면 농사에 짓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가뭄이 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염해 피해를 계속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받게 되는데, 그게 최근 한 4년 동안 한 16억 정도가 저희가 복구 지원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었고요. 네. 분화모는 사실 또 현대건설이 주로 이제 관리청은 되어 있는데, 현대건설이 2007년도부터 한 13년간 여기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매년 100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분화모의 수질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자연의 그 자연적인 현상을 인간이 도저히 그 아무리 돈을 들여도 개선할 수 없다라는 주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네, 이런 그게 결론이 가장 나온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가 해수 유통으로 분화모 수질을 개선을 하고 또 갯벌도 복원을 해서 해양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인데, 네. 이 분화모 역간척 사업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입니까? 네,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충남연구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같이 분화모 역간척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해수를 유통하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지, 또 그걸 통해서 복원되는 갯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또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통선문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 주변의 농경지는 어떻게 농경지에는 공급되는 물들은 농업용수는 어떻게 확보할지를 좀 담아놓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젠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그 인위적으로 쌓았던 제방을 제거해서 바닷물이 네.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 네. 제방 제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역간척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방조제를 완전 다 허무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건 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분화모는 기본적으로 천수만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1.6m 정도 이하가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조제를 만약에 지금 있는 방조제를 다 제거를 해버리면은 네. 그 바닷물들이 이제 분화모 안쪽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현재 토지 있는 곳들이 바닷물로 다 잠겨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토지 보상에 드는 비용만 수조 원에 달하거든요. 네.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천수만보다 1.6m가 낮은 이 수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바닷물을 오고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 건데, 그런 그 오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저희는 그 일종의 터널을 지하 그 방조제 아랫부분에 네. 설치하는 겁니다. 이 도수로. 터널 통해 네. 이 터널 통해서 해수가 상시적으로 이제 바닷물을 오갈 수 있게 되고, 일시적으로 이제 여름에 장마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물이 더 천수만 안쪽으로 분화모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터널을 일시적으로 막아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거를 일시적으로 막게 되는 네. 상태입니다. 터널 이게 안에 수문이 설치가 네, 됩니다. 수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수문이 있어가지고 그 분화모 안쪽의 수위를 지금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방식이 저희가 이제 왜 그 풍차의 나라라고 알려진 네덜란드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가 그 전 국토의 3분의 2 정도를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든 곳인데, 네덜란드도 똑같이 간척을 하다 보니까 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안쪽에 수질은 썩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악취라든지 퇴적물들의 고민이 많았다가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그 네덜란드가 도입한 방식이 이런 그 지하에다가 해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그럼을 통해서 자연정화 능력을 통해 가지고 자연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걸 저희가 벤치마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방은 유지하되 지하에 대형 밸브가 설치된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수문에 또 그 선박이 오갈 수 있는 통선문이 설치가 된다는데요. 그건 네네. 단문 형식입니까, 그럼?
네, 그 통선문은 이제 배가 오고 갈 수 있는 관문인데 네. 이제 우리 그 흔히 많이 생각했을 때는 부산의 명물인 그 영도대교 있지 않습니까? 네. 영도대교나 또는 뭐 런던에 가면 타워 브릿지처럼 배가 지나갈 때 다리가 올라가는 예, 이제 예. 그런 그 도계교, 이른바 그 다리가 들어 올라가는 교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해수욕통만 시키면 되지 왜 분화모 안쪽에 배가 드러나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가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국민소득이 이제 지금 3만 불 시대가 도래되면서 또 새로운 이제 해양 레저 수단으로 요트가 최근에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분화모 안쪽은 현재 그 태안의 기업 도시라든지 서산의 웰빙 특구 같은 이제 그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골프장도 운영되고 있죠. 네. 여기에 이제 요트 정박지라는 마리나항이 같이 개발된다면은 그 인근에 새로운 해양 생태 레저 관광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분화모 안쪽은 물이 잔잔합니다. 이른바 정온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해일이 왔을 때 천수만 쪽에 있는 어선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항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한 효과들을 생각했을 때 통선문을 설치해가지고 배가 분화모 안쪽으로 수시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겁니다. 예. 이 분화모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인근 양식장이나 어민들의 피해란 네. 말입니다. 네네. 예. 이 또 농업 용수는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네. 것도 또 걱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맞습니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 분화모 역간척 사업이 그 주변에 있는 농업인과 또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대책은 가져가야 될 부분인 거고요. 네. 어업인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분화모가 이제 해수유통이 되면은 이제 육지의 영양분들이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수산 자원은 증식된다는 건 분명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37년 동안 이제 쌓여 있었던 물들과 또 퇴적물들이 일시적으로 밖으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좀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염이 될 수 있다, 천수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수유통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안에 있는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퇴적물을 먼저 정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사전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분화모의 물을 일시적으로 방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얼마의 기간 동안 조금씩 방류를 해야 여기 천수만 쪽에 있는 양식에 피해 주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어업인들과 함께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해수 유통을 할 예정인 거고요. 예. 농경지 관련돼 가지고는 분화모 상류 쪽에는 지금도 안쪽에 내측 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측 제방을 통해서 담수를 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물의 양이 대략 한 2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네. 그 분화모 주변의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대략 1,200만 톤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담수물을 가지고도 충분히 농업용수는 공급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그 제방의 높이를 좀 보강을 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또 그 안에 물들이 또 오염되거나 또 썩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물 계속적으로 바깥쪽으로 방류를 해가지고 흐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보다 더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갇혀 있는 분화모 물을 정화를 시키고 네. 그 다음에 그 정도를 봐가면서 서서히 천수만과 희석을 시키는 그런 네. 방법을 쓰겠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예, 있습니다. 네, 네. 생태계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해수유통으로 복원한 갯벌에는 체험장 등 또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인데 이 내용도 네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갯벌은 지금까지 알려진 생물종만 한 500여 종이 살고 있는 매우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갯벌을 이제 깨끗하게 다시 자연 정화하고 자연 환경을 이제 후손에게 물려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화모 역간척을 통해 가지고 갯벌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를 저희가 크게 염두를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인간이 활동하고 또 자연이 정화되는 이 중간 지점, 즉 그 회복된 자연 환경을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는 걸 저희가 그 최우선 과제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걸 예. 통해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뭐 대체적인 예로는 이제 제일 큰 예로는 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갯벌 체험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철새들이 휴식할 수 있는 버드 아일랜드, 또 그 버드 아일랜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생물학적 가치를 즐길 수 있는 생태학습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관광 인프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지금 분화물 주변에 있는 기업 도시라든지 웰빙 특구와도 좀 생태 관광하고 휴양지를 좀 연계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네. 짧게 네네.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목표는 2026년도까지 해수 유통의 공사를 추진하고요. 예. 2030년까지 해양 생태도시 조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략 저희가 지금 현재 분석한 거는 대략 2,500억 이상의 경제 편익이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산자원 증대라든지 갯벌 복원의 경제적 가치는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화무 역간척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충청남도 심준형 해양정책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충청권 판도가를 키워드 정권, 보수, 심판이란 제목으로 충청권은 여야 간 절묘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데다 특정 진영에 쏠리지 않는 중도층이 두터워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최대 접전지로 꼽히면서 각 정파마다 당력을 집중할 태세라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대선 길목 총선, 요충지는 충청이란 기사에서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권 3년차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차기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란 점에서 여야 모두 충청권을 겨냥한 국가균형발전 공약과 지역경제 정책 등을 제시하며 중원 표심 공략에 고삐를 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